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화계에서도 이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맞춤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문화예술인과 관련 단체 회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사지역이라는 이미지와 각종 규제 등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문화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북부가 조선시대 때 문화예술의 중심지였고 그 일제 강점기에도 그렇고 많은 지식인들이 경기 북부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경기 북부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북부만의 문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새로 공연장을 짓기보다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고향 아람누리 등 큰 규모의 공연장을 거점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수립을 위한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경기예총과 관광공사 등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 7곳을 주축으로 한 경기 북부 문화공동체가 발족된 겁니다. 공동대표들은 앞으로 지역성이 담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실천을 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자치도의 북부 문화재단처럼 일을 하자. 현장을 알아야 뭐 아이디어든 뭐가 나오지 책상머리에서 무슨 정책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산업, 교통인프라 구축 등 각 분야의 고민과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계에서도 꽃을 피우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8일 경기 북부 지역은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6시 50분 기준 포천 이동은 영하 13.7도, 연천 신서면은 영하 13.3도 등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과 연천, 포천과 양주 등 경기 북부 6개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19일 낮까지 추위가 이어지다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6시 15분쯤 의정부 호원동의 한 빌라 5층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18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7일 낮 12시 반에는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직원 15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며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길이 번질 우려에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진화 작업에 헬기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 형광등 배선 작업 중에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천의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수도권 1호선 연천 구간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63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천역이 8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곡역이 72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천구는 전철 개통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천을 찾은 관광객은 173만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7만여 명 늘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전철 1호선을 마중물로 삼아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가 오는 2025년에 빈 건축물 정비 사업 시범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단층 규모 건축물인데요. 사업에 선정된 건축물 소유자는 3년 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지 제공을 조건으로 무상 철거를 지원받습니다. 시는 노후 빈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철거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과 텃밭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도 긍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공공매입 임대주택 중 소형 세대의 주차 대수를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주차장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완화한 건데 주차난이 더 가중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이관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자, 이 기자,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주차장 설치 완화 조례, 어떤 유형 주택들에 적용되는 겁니까? 네, 이번 인천시 주차장 설치 완화 조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공매입 임대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주택입니다. 면적 규모상 원룸이나 거실과 원룸이 함께 있는 작은 규모의 임대주택인데요. 공공매입 임대를 목적으로 지을 경우 주차장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건축 허가 대상인 경우에 세대당 1대,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 세대당 0.5대였습니다. 또 매입 약정 소형주택인 경우 세대당 0.3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만 정하고 있어서 건축 허가를 통한 매입 약정 소형주택 건설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바뀐 조례는 인허가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 않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완화시켜 통일했습니다. 정부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 중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주택에 대하여 주차 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역세권이나 대학가 청년 임대주택 및 고령자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그 배경은 이해가 가지만 또 주차난도 걱정입니다. 그동안 주차난과 또 민원을 충분히 겪어왔지 않습니까?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고민은 없었습니까? 인천시 의회와 인천시 모두 주차난 악화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공급이 현재로선 더 시급하다는 시각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상황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주차난 악화를 걱정하는 지역에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소형 임대주택과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많이 분포한 미추홀구에서는 통장연합회와 주민자치협의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했고 미추홀구 의회 의장단도 보도자료까지 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무분별한 개발과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이미 심각한 미추홀구 주차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84%에 그치고 있는 부평구도 입법 의견서를 통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집단 민원과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치구의 교통과 주거 등 종합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주거나 세대당 1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건넸습니다. 네, 실제로 살게 된 주민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에는 이미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형 임대주택을 찾는 청년들은 주차장 여건부터 확인하며 집을 구하고 있고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웃 간 주차 갈등에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가 공공매입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소형주택에 한한 것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에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주차난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31개 시군 시장군수와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지역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재난복구와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폭설 피해 지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책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 안보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민의 안정과 치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히 북부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웠던 도민들의 일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경기 불황이 더욱 가속화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과 SOC 민간 투자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건설사업 계획 단계나 건설기술 심의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인천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제9대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 2월부터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가 중요한 민생 문제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 과정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했고 그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코레일까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울 대형 아파트 가격이 중소형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주택 규모별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에서 13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가격은 전월보다 0.42%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40제곱미터 이하는 0.09% 올랐으며 60제곱미터 이하는 0.17%, 60제곱미터 초과 80제곱미터 이하는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는 0.36%,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는 0.26% 올라 대형으로 분류되는 13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매수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워 희소성이 부각돼 가격이 오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부평역의 열악한 환승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환승센터 조성에 나섭니다. 현재 부평역은 경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하루 평균 6만 5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B 노선까지 정차하면 더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2021년 조사한 부평역의 환승 서비스 수준은 가장 낮은 F등급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GTX 정거장까지 신설되면 이용자들의 환승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GTX 정거장 환승센터와 지하 공간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수도권과 도심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환승 시스템 제공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부평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에는 총 사업비 254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0년 이전까지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